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5일 수요일 저녁 9시 4분입니다.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려보겠습니다.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볼게요.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죠?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아요, 요즘에.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, 그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단기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.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름 저가 메리트가 조금씩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. 어제 저녁에는 이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하락 마감해서 또 그리고 하락 종목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어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가 매수세는 들어온다.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이 정도면 싸니까 이 정도면은 조정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일단 조정이 좀 둔화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쯤이면은 이제 바닥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. 어젯밤에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거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, 뭐 그런 것들이 좀 표면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. 그리고 뭐 미국 경제에 대한 뭐 그런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될 수 있다, 뭐 그런 우려들도 좀 연관적으로 좀 같이 연관이 돼서 작용을 좀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, 하여튼 하락 탄력은 조정의 폭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이었다. 그래서 어제 저녁인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 정도쯤이면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심증을 좀 가지게 한다. 이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. 이 정도쯤이면 이제 바닥이 슬슬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지금 저가 매수세, 약한 저가 매수세만 들어오는 거지 의미 있는 전환을 위한 그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. 이 지금 단기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건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. 하여튼 어제 밤에는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. 그죠? 빅테크 친구들이 조금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서 하여튼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하락장의 모습이긴 했다. 그래도 장중에 저가 매수세는 조금 들어왔다.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그래도 지금 세계 증시 흐름을 보시면 별로 나쁘지는 않아요. 이 미국이 요즘에 조금 좀 둔화가 되고 이런 거지. 뭐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강하게 누구죠? 유럽. 신났습니다. 유럽 지금 현재 독일 증시는 3%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뭐 중국 증시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일본도 뭐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한국도 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. 그죠? 코스피 종합이 1.16%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위험자산이 이제 뭐 완전 끝장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고 지금은 어쨌든 미국의 성장 둔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좀 특별히 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미국이 빠진다라고 해서 막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우르르 쾅쾅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일단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이 살짝 경제가 좀 둔화된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거는 어쩌면 다른 나라들에게는 다른 나라 증시에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고금리 강달러가 요즘 한동안 계속 기승을 부리다가 요즘에 좀 완화가 되고 있죠. 그죠? 강달러. 강달러가 뭐죠? 미국 증시,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너무 잘 나가니까 강달러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요즘 미국 경제 둔화된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좀 약화되고 있죠. 그죠? 강달러가 약화되는 그런 점은 분명히 미국 증시를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들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아직까지는 뭐 미국 증시가 이 바닥을 잘 못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. 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당분간은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다.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.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한 번 빠지는 거는 뭐 이런 건 경계할 게 아닙니다. 한 번 빠질 수는 있는데 다음번에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. 다음번에 회복을 하는데 회복이 영 시원찮으면 이제 그때는 추세적으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면 되겠죠. 지금은 경계할 때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하락을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출렁하니까 그런 출렁출렁을 활용해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라고
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,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매우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유럽 증시는 미국 관세와 또 그리고 독일의 부채 제한 완화로 상승 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 독일의 뭐 총리 후보로 나선 사람이 뭐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서 뭐 경기를 부양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유로존이 매우 분위기가 좋고, 뭐 그로 인해서 유로화도 지금 초강세 보이고 있죠. 유로화가 어떻게 됐습니까? 드디어 장대 양봉을 뿜으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제 바닥 따지기를 끝낸 겁니다. 그죠? 바닥에 대한 확인은 끝났고, 이제는 뭐다? 이제는 이젠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해보겠다.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. 이제 지난번에 이런 이 하락 추세적인 하락은 끝낸 거예요. 그렇다면 뭐죠? 그렇다면 이것은 달러 강세의 끝을 의미를 할 겁니다. 달러 강세가 끝났다는 거. 이런 점들은 뭐 미국 증시를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고요. 또 그리고 달러 강세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원자재들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국제유가는 요즘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, 어쨌든 뭐 구리라든가 뭐 골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달러 강세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됐음을 우린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거, 이제 유로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튀어오른 거는 분명히 미국 증시를 제외한 다른 위험 자산들에 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좀 유지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. 이번 주에 하여튼 이번 주 초반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걸 쭉 모아놓은 건데, 이 며칠 전에 제조업 PMI가 좀 발표가 안 좋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한번 출렁출렁 했었죠. 그죠? 오늘 밤은 이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됩니다.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돼요. 이 서비스업 PMI는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제조업은 좀 약하죠. 미국 서비스업이 강하죠. 그죠? 미국은요. 서비스업도 뭐 약간 둔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하여튼 이 서비스업 지표가 오늘 밤에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서비스업 지표마저 안 좋게 나온다라면은 증시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근데 일단 뭐 서비스업 지표는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업 지표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하여튼 금요일날 이 고용지표가 진짜 중요할 겁니다. 지금 이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. 뭐 GDP 나우 이런 것들이 지금 역성장을 가리키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냐라는 것이 지금 투자자들의 좀 관심인데요. 주요 관심사인데, 아무튼 뭐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,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이런 서비스업 지표도 물론 중요한 지표이긴 하나, 결과적으로 뭐 가장 중요한 건 이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되긴 될 겁니다. 하여튼 근데 뭐 이런 지표들을 앞두고 있긴 있는데, 그런 지표들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제가 뭐 어떤 경계를 할 거는 언제부터 경계를 할 거냐면은, 말씀드렸다시피 그죠? 고점이 이번에 일단 어디선가 반등을 하긴 할 겁니다. 증시의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어디선가 이제 고점이 낮아질 때,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경계를 할 예정인데,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계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여튼 지금 이건 이제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십니다. 이야기를 좀 돌려가지고 어젯밤에 보시면 30년물 국채 선물이 약간 단기 고점의 그런 냄새를 살짝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한동안 이 30년물 채권은 이렇게 좀 많이 올랐었죠. 그래서 지금 어디쯤에서 밀린 거냐면은 여기 이 정도쯤에서, 여기가 이제 어떤 직전 고점이 되겠죠. 직전 고점은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. 사실 직전 고점에 아주 중요한 뭐 그런 저항에 터치를 하진 못했는데요. 아직 이런 중요한 저항에 터치는 못했는데, 어젯밤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. 물론 뭐 완전 강한 건 아니고요. 5일선 위에 있었으니까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, 아무튼 어젯밤에 어떤 음봉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. 좀 심상치 않은 음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낙폭을 좀 제한하긴 했죠.
하여튼 그래서 지금 채권을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 30년물 국채가 지금 당장 폭발적인 랠리를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고요. 그죠? 지금 30년물 국채가 하고 있는 것보다 바닥 확인입니다. 어디가 중장기적인 바닥 확인이냐.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폭등보다는 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어디가 바닥이냐,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냐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. 그런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정도 부근에서 일단은 뭐 저는 이 정도가 어떤 저항이니까, 여기 어딘가에서 채권이 일단 조금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어떤 저항대니까요. 얘가 좀 내려온다라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바닥을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제 저녁에 좀 말씀을 드렸죠.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저녁에 이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, 이 서비스업 지표 발표 전에 이미 어젯밤에 장대 음봉이 나오긴 나왔죠. 하여튼 이 오늘 서비스업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당분간은 여기에 어젯밤에 밀린 이런 자리를 당장은 뭐 확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소 아마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지표 뭐 그런 거 전까지는 뭐 혹시나 채권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이거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란 말이죠.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일단 주식시장은 단기 바닥을 좀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 이제 논판 페이롤스 요거 금요일날 요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, 이 지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지난번 에나 웡이라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는데, 지난번 논판 페이롤스를 잘 맞췄던 그런 애널리스트인데, 그런 분들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또 고용지표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. 이번에도 그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, 일단 채권 시장은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을 당장 일단 넘어가진 않을 것처럼 일단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. 어젯밤에 일단 음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쪽 부분이 단기 고점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가본다. 채권 아직까지는 당장 아직 채권이 막 폭발적인 랠리를 할 때는 아니다.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채권이 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혹은 뭐 주식이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당분간에 일단 주식은 뭐 긍정적으로 본다. 아직까지 금융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.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예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들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죠? 똑같은 이야기고요.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. 나스닥인데요. 어젯밤에 훅 빠졌다가 아래골을 좀 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의 탄력은 좀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버린 거는 이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어떤 중장기적인 건강이 좀 훼손되는 안 좋은 모습이긴 하나,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 반등을 하긴 할 겁니다. 반등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를 좀 잘 봐야 될 겁니다. 어딘가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그때부터 경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일단 괜찮다. 아직까지는 상승 중 조정이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다라고 일단 보시고 눌림시 매수의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은 하락의 어떤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, 이 조만간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에 이건 S&P 지수죠. S&P도 뭐 비슷비슷합니다. S&P 지수도 중요한 자리는, S&P 지수에서 중요한 자리는 5,700, 이 자리 생각하시면 되겠죠. 7월 16일 날 종가 5,717 자리가 좀 중요할 겁니다. 5,717 아직 터치도 안 했죠. 어제 저녁에 5,744 터치했습니다. 이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 S&P는 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건강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.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다 드린 것 같습니다. 미국 주식시장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혹시나 이제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 삐끗하면 잘못될 수도 있긴 있는데, 일단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아직은 뭐 괜찮다. 요 정도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.
변동성 지수 이런 측면에서 봐도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이제 시장이 큰일 났다.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아직까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. 하여튼 아직까지 근데 이 미국 증시 조정에 저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죠? 단기 바닥을 확인하려고 시도 중인 거죠. 하락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. 뭐 미국 반도체 지수 이런 건 이제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죠. 그죠? 이런 거 계속해서 좀 약하다.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고요. 엔비디아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이번에 저점을 좀 낮췄습니다. 엔비디아가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답답하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얘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얘가 막 시원하게 막 대폭락을 하고 지금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일단 어려운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서히 좀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엔비디아 당분간 좀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추세적으로 막 그렇게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진 뭐 채권 시장도 뭐 외환 시장도 좀 안정적이라 당장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주가 당장 지금 큰일 났다. 앞으로 당장 큰일 난다.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은 많이 훼손이 됐죠. 그죠? 지금 이제 기나긴 어떤 조정의 그런 시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당장 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.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기는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근데 당분간 넘기 어려운 그런 저항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. 굉장히 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저항들을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좀 답답한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한국 증시 넘어왔는데요. 한국 증시도 아직 단기 바닥이 확인이 된 게 아니죠. 그죠? 단기 바닥 확인이 뚜렷하게 되진 않았습니다. 더 빠질 수 있어요.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2월 28일 날 코스피가 선물이 4%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. 3.7% 빠졌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날도 빠졌죠. 화요일 날 어제도 빠졌잖아요. 결국에 하락 마감한 거란 말입니다. 하락이 둔화돼서 그렇지. 오늘 1% 올라왔어요. 3월 4일 날 대비해서 1%가 올라온 거죠. 근데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지난번 이 장대 음봉 요거 하나를 지금 극복을 못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 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가 매수세에 아직까지는 불과한 거지 얘가 이제 공격적인 매수세, 본격적으로 조정을 끝내고 막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보여준 건 아닙니다. 아직은 그래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에요. 코스피, 코스닥 둘 다. 다만 근데 이제 이 정도쯤이면 이제 단기 바닥이 거의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일단 그런 심증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시장 조정이 지수들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역배열 종목에서 이제 막 전환하거나 아직도 역배열인 종목들은 타격이 클 겁니다. 그죠? 지금 보시는 건 삼성전자죠. 깝깝합니다. 흐름이요. 물론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전저점을 막 깨고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흐름이 굉장히 깝깝하니 눌림시 매수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. 그죠? 뭐 역배열 종목의 대표적인 어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한국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코스닥 제약 바이오입니다. 코스닥 대형 제약 바이오. 시가총액 1등 종목 알테오젠 이런 거 보세요. 그죠?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시작. 이것도 얼마까지도 갈지 몰라요. 그죠?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대형 제약 바이오가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주도 섹터가 있어서 오늘 뭐 이런 것도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덩치 큰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쨌든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뭐 다른 나라 증시들 가볍게 좀 체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유럽 증시가 특히 굉장히 좀 강하죠. 독일 증시부터 좀 보시자면은 이거 너무나 강해요. 그죠? 기간 조정으로 지금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굉장히 강한 모습인 거고 뭐 중국 증시 이런 걸 보셔도 그죠?
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죠, 그죠? 이런 흐름들. 일본 증시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좀 많이 처지고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추세적으로 막 대폭락을 한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좀 양호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번에 좀 일본 증시는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, 그죠? 하여튼 일본 증시 이런 모습이고 한국은 좀 전에 봤고요. 대부분 다 이런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.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보셔도 결과적으로 이거 뭐죠? 어떤 다중 바닥형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. 낙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세계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. 지금은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러면서 채권으로 돈이 쏠리고 유로화 강세, 달러화 약세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미국이 약해진다는 핑계로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고 있는데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는 게 결국 사실 주식시장에는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.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. 예전부터 하던 이야기예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